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CKYR 레드 FM 106.7 토요일이 좋다 리균 인사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겨울이 되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한 일들, 챙기지 못한 일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이 어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요.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안부를 묻고 계절 따라 문안 인사를 하고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일깨워주는 것, 이거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인권입니다. 리균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동안 마음에 있었지만 선뜻 안부를 묻지 못했던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국에 가족, 친지, 친구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보내드릴게요. 팀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려플라자 광고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고려플라자는 성실, 신용, 믿음을 바탕으로 한인 동포사회에 20년간 꾸준히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캘거리 다운타운에 위치한 고려플라자는 고객들을 위한 넓은 무료 주차장과 한인들의 편의를 위한 아리랑 슈퍼, 한국도안 레스토랑, 갤럭시 노래방, 정한의원, 올리브치킨, 떡사랑, 한국 베이커리, 진아 헤어살롱, 안경점, 윤음악 학원이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캘거리 동포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대 문의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이사 민병기 403-239-515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죠. 흐르는 눈물처럼 소리 없는 그 말, 그대 사랑합니다. 요즘은 참 편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까지도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트 모양 하나 전달하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 참 쉬워졌죠. 왠지 말하기 힘든 사랑의 표현이 참 쉽게 전달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얼굴을 보고 말로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게 제 맛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건희 씨는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몇 번이나 해요? 남자친구한테 하는 거 말고.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실은 아침에 엄마한테도 안 해요. 그럼 텍스트로는 하트 몇 번이나 보냈는데요? 주변 사람들. 그건 아주 많죠. 텍스트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끝마다 하트를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네요. 그거 알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점점 더 하기 어려워지고 어색해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면서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죄송했다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후회할 테니까요. 부모님과 자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미준 리 Real Estate. 작은 것이 아름답다. 부동산 투자는 큰 회사만이 해야 하나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지고 싶은 부동산을 내가 원하고 돈이 되는 방향으로 고객과 함께 고민하여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미진 부동산입니다.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소규모 수익형 부동산,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분들께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든 가능성을 최대로 높여드립니다. 수년간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고객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높이는 데 최선의 가치를 두는 이미진 부동산.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403-990-8110. 네, 오늘 저희 토요일이 좋다에서는요. 오랜 시간 동안 캐나다 이민과 관련하여 선두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계신 SK 이민법률사무소 허인영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SK 이민법률사무소의 허인영입니다. 예,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오랜 시간 이민 관련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SK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주세요. 네, 저희 회사는 2007년도에 최초로 설립이 되었어요. 올해로 14년째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가요? 엄청 길죠. 14년이면은.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케이스가 2017년 통계로 이미 4,000건이 훨씬 넘었어요. 와,
캐나다 내에서 캐나다 이민 업무만으로는 규모나 전문성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이고 그 외에도 번역이나 공증, 기타 법률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비자라고 말씀하셨다면은 현재는 캘거리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역을 커버하는 이주공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초반에는 아무래도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알버타주나 사스카추안주 위주로 업무를 했었어요. 영주권을 하기에는 알버타, 사스카추안만한 곳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BC, 토론토나 캐나다 전역에서도 연락이 오시고요. 한국, 호주, 미국 같은 곳에서도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네.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전화 몇 번만 하고 어떻게 오피스 한번 방문하지 않고 바로 계약하시냐고 여쭤보면은요. 이미 인터넷 카페나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모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주공사 평판들도 다 체크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믿고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맡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홍보구나라는 걸 항상 느껴요. 이렇게 고객분들이 각처에서 오시니까 이분들에게 캐나다에서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지 안내를 해드리려면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전체를 알아야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해요. 이민법은 다른 영역 법들과 좀 다르게 캐나다 경제 흐름에 발맞춰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아주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서 잠시만 소홀히 해도 알고 있던 정보가 틀린 것이 돼버릴 수 있어서 규정 변화에 항상 촉각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제가 늙어서 치매 걸릴 일은 절대 없겠다고 늘 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걸리실 거예요. 네,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전 법이란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요즘도 캐나다 이민에 대한 한국 분들의 관심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또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들은 하는데 캐나다가 아직 메리트는 있는지 궁금해요. 캐나다 이민을 원하는 이유나 트렌드는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요. 캐나다 이민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네. 불과 5년, 10년 전에는 자녀 교육이 캐나다 이민의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근데 요즘 새롭게 대두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세먼지 아닐까요? 한국이 최악이라고 그러던데요. 오, 맞아요. 그렇습니까? 바로 환경 문제예요. 네. 미세먼지 없는 곳에서 우리 애들을 키우고 싶다는 부모들의 바람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뭐니 해도 아이들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거든요.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감기를 아주 달고 살았었어요. 근데 캐나다에 온 이후로 감기다운 감기를 제대로 알아본 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아마 총 2-3번 정도 될까 싶네요. 그러면요, 오늘 어렵지 않게 많은 분들이 이민에 대한 거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캐나다 이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이민 들어올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이민의 종류가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고요. 모든 수속은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사실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민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나한테 적합한 이민 카테고리를 찾는 것조차 꽤나 어렵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최근의 이민의 추세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2015년 정도부터 캐나다 이민이 점점 다양해지고 또 똑똑해지고 있어요. 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왜 점수 67점만 넘으면 바로 영주권이 가능한 연방 기술 이민, 독립 이민이라고도 했죠. 그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아주 받고 캐나다로 입국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연방 사업 이민을 통해서 들어오던지요. 그때는 이 두 연방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이었어요. 연방 프로그램이니까 어느 주로 가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이 되죠. 하지만 지금은 주정부 이민이 아주 활성화가 돼서 주마다 규정이 완전히 틀립니다. 아주 복잡하고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캐나다 이민 트렌드를 보시면요. 크게 3가지예요. 아, 3가지요. 네. 네. 첫째는 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고 그 조건만 맞춘다면 신청한 순서대로 영주권을 선착순으로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알버타주나 사스카추안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네. 이게 예전의 연방 기술이민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다른 신청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해야지
영주권 초청장을 받을 수 있고 이 초청장을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네. 연방 이민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바로 나이 젊고 영어 잘하고 경력 좋은 소위 능력자들을 위한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각 주마다 주정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주정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도 고득점자 추첨제예요. 그리고 BC주나 마니토바주 같이 몇몇 주정부도 이 고득점자 추첨제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경제적으로 낙후된 주나 외곽 소도시를 활성화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네. 연방 이민국이 노바스코샤, 뉴브란스윅, PI 같이 아틀란틱 주에서 인구를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AIPP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곧 새롭게 시행될 RNIP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롭게 생길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들은 보통 요구 조건이 낮고 영주권 수속이 한 6개월 정도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람들의 관심이 요즘 가장 뜨거워요. 네. 그리고 마침 캘거리 남쪽에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클레어스 홈이라는 지역이 이 새로운 프로그램 RNIP 커뮤니티로 지정이 됐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그쪽 경기가 아주 활성화가 될 것 같으니까 여유 자금 있으시면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물론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요즘 이민을 결심하고 들어오는 연령대는 어떤지요? 네. 30대, 40대, 50대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의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네.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정말 많이 틀려요. 네. 20대면 우선 캐나다를 1년 동안 자유롭게 경험해볼 수 있는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시도해봐야겠죠? 네. 워홀은 당첨률이 거의 50%에 가까워요. 만약 워홀에 떨어져도 취업 비자든 유학이든 뭐든지 다 해봐도 되죠. 네. 네. 20대잖아요. 뭐든지 부딪혀보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나이죠. 네. 그렇죠. 근데 30대는 인생의 황금기죠. 저도 그 시절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아무튼 30대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지만 가정 꾸리고 정착하는 시기인 만큼 오기 전에 좀 더 철저하게 마음의 준비도 하고 리서치도 해야 돼요. 네. 30대는 공부를 해서 유학 후 이민이 적합할지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해서 영주권으로 가게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딱히 뭘 공부해야 싶다라는 목표도 없고 영어 성적도 없는데 그냥 공부를 하면 유학을 하면 영주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바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학교를 가면 공부를 하느라고 그만큼 시간도 길어져야 되고 네. 공부가 끝나도 여전히 취업을 해야만 영주권이 가능하니까요. 네. 취업이 필수 요소가 되는 거네요. 결국 맞아요. 영주권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유학 후 이민은 유학 후 취업 후 이민이에요. 네. 유학이라는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40, 50대는 좀 더 신중해야겠죠. 네. 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눈도 침침하죠. 네. 기억력 떨어지고 영어도 잘 늘지가 않아요. 저 같은 케이스인데. 네. 물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시는 능력자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취업해서 영주권을 하루빨리 받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온타리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온타리오는 캐나다에서 영주권 하기 가장 어려운 주예요. 영주권은 상당히 까다로운 반면에 부모가 ESL만 해도 자녀 학비가 보조되거든요. 여기가. 그럼 알버타주 쪽은 그게 안 된다는 말씀. 네. 본과에 들어갈 때만 자녀 학비가 보조가 돼요. 네. ESL은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일단 ESL로 온타리오로 가시는 40, 50대가 많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영주권을 하려니까 막히는 거죠. 온타리오는 캐나다 인구의 절반이 거기에 몰려 있어요. 네. 새 인구를 받고 싶은 의지 자체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영주권이 안 되니까 이제 타주로 가볼까 싶어도 이 나이 때는 보통 애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네. 싱글들처럼 그냥 훌쩍 떠나기도 쉽지가 않고 네. 네. 그래서 40, 50대는 특히 처음부터 영주권 계획, 주 선택,
특히 더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한국에 계신 40, 50대 분들이 이민을 결심하시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중년 이후의 분들이 진행하기에 적합한 그런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나요? 그러면? 사실 캐나다 이민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득점자 추첨제로 바뀐 것도 많고 영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어가 너무 안 되는 40, 50대다. 라면 캐나다 이민이 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은 CLB 4점으로도 영주권이 가능해요. 아, CLB요? 네. CLB가 어떤 CLB는 뭐냐면 네. 캐나다 정부가 그 국민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1에서 12단계로 나눠놓은 그 레벨을 의미하는데요. 네. 12단계 중에서 4니까 베이직에서 조금 높은 수준? 그 정도예요. 네. CLB만 4점만 만족하면 영주권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또 사스카추안 주정부 같은 경우는 숙련직 프로그램은 영어 성적표를 아예 요구하지 않거든요. 아. 그리고 그 외에도 캐나다 지사 설립을 통해서 주재원 비자를 하거나 퀘벡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순수 투자 이민이 있으니까 40, 50대에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적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 못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네. 캐나다 이민은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캐나다 지사라는 의미는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한국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 네. 네, 허 대표님께서 이민 정착 등과 관련해서 세미나도 진행하고 계시고 칼럼도 쓰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은 막연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 사실 이민 관련 일이라는 것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무료 상담 혹은 전화 통화 서비스 같은 것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 회사는 첫 상담은 다 무료예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네. 직원들하고 먼저 예비 상담을 하시고요. 상담받을 내용이 정리가 되면 직원들이 저와 상담하실 수 있도록 약속 잡아드려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의 궁금증을 정말 다 풀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칼럼도 쓰고 얼마 전부터 저희 유튜브 시작했어요. 네. 네. 그리고 요즘 담당 부서별로 카톡을 업무에 활용하는데요. 원래 목적은 저희가 업무할 때 고객분하고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사용을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문자나 통화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담할 수 있는 카톡 연결법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이민을 결심하면서 나에게 맞는, 나에게 적합한 이주공사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노하우를 가진 이주공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듣고 싶으신 노래 생각해 오신 게 있나요? 네. 저 캐나다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 그냥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하루에 밥 한 끼 꼭 먹어야 되고 김치 없으면 안 되고 어떨 때는 멜로디 한 소절이 하루 종일 입가에 맴돌기도 하고 가사 한 줄이 가슴에 확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저는 성시경 씨 노래 자주 듣거든요.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사실 저희는 한국 방송이기 때문에 한국 노래만 틀어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삽입곡이기도 하죠. 성시경이 들려주는 너의 모든 순간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들으신 지금 현재 시간 8시 49분을 막 지났습니다. 레드 FM 1067 토요일이 좋다에서는요. 초대 손님으로 SK 이민법률사무소 허인영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허 대표님도 이민을 오신 거죠? 네, 맞아요. 예, 본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저는 2003년 6월 17일 날 딸 둘하고 캐나다에 도착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네. 그때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었고요. 지금은 다 커서 대학 졸업하고 둘 다 대학원 가정에 있어요. 저는 우연히 법률회사에 발을 디딘 것이 계기가 돼서 공증 법무사 자격증하고 이민 컨설턴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요. 네. 처음에 캐나다 로펌에서 일을 하면서 그 업무 스타일이 한국인 정서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기 로펌이란 곳이 딱히 조직 개념이 없다 보니까
휴가 시에 아주 업무가 마비되고 직원이 바뀌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적인 시스템에 길들여진 저한테는 제 기준으로는 이 업무가 엉망이다 싶더라고요. 물론 네. 지금 생각하면 이해 가죠. 캐네디언들 다 그렇게 일하잖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저는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하자고 건의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네. 근데 대표 변호사는 제 귀에 귀를 기울이긴 했지만 개념이 전혀 다른 캐네디언들을 다 설득하기는 역부족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침 마음 맞고 의기투합이 되는 젊은 변호사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계속 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고객분들 중에서도 만일 제가 다른 회사 옮기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던 분도 여러 분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용기를 내게 된 거에 지금의 SK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됐네요. 아, 네. 제가 회사 설립하면서 우리 애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회사는 프로페셔널 서비스니까 양적으로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질적으로는 엄마가 정말 최고의 회사를 만들 거야. 지켜봐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제가 한 얘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당시에 저한테 용기를 주셨던 그 분들이 10수년째 저희 SK하고 아직도 함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아니 한 사람 아니 한 가족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민을 최전방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이주공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땐 아주 막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SK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혹은 특별한 노하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또 뭐 지금 준비하고 계신 세미나 혹은 이벤트도 있다면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이례적으로 높은 성공률이죠. 네, 그리고 광고라는 것이 많은 회사들이 99%의 승인율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시는데 이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검증은 고객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가 정말 충분한 케이스를 통해서 통계가 나온 것인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저희 SK의 소중한 직원들이고요. 네. 저희 직원들 정말 자기 일처럼 대하고 있다는 게 제 눈에도 보여요. 저희 막 힘든 고객이 승인이 나면 전 직원들이 폴짝폴짝 뛰면서 환호를 지르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직원분이 몇 명이나 좀 있습니까? 9명이요. 9분이요. 네. 그 보면 저 너무 감동적이죠. 고맙죠. 네. 근데 이게 저희 회사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또 이벤트. 네. 저희 회사가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새롭게 시행할 R&IP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어요. 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전체에서 9개의 커뮤니티에 잡오퍼를 받으면 6개월 정도 만에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몇 차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이 세미나에 대한 일정은 앞으로 신문이나 저희 회사 홈페이지, SNS 등에 안내가 나갈 거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네. 예.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실생활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허인영 SK 솔루션 대표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다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토요일이 좋다 방송 건승 바라고요. 애청자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은 체구지만 강한 카리스마를 간직하고 있는 분인 듯합니다. 좋은 시간 감사드리며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리고 주간 한 곡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캘거리 주간 한국은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들에게 헌신하는 신문입니다. 주간 한국은 새롭고 정확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디어 단체입니다. 주간 한국은 신문사의 제일 가치인 공익성 추구와 실현을 목표로 하며 사실에 충실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주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업체 광고, 지역단체 행사 등을 전하고 있으며 광고 문의 403-681-6825로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거대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 나무는 12번의 벼락과 수차례의 눈사태와 폭풍우도 견뎌냈지만 손톱보다도 작은 딱정벌레떼가 속을 파먹었기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간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인생의 거대한 폭풍과 눈사태도 견뎌냈지만 정작 작은 근심이라는 벌레가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는 건 아닌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나는 일입니다. 겪어야 하는 과정이지요. 그치지 않은 비는 없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가진 근심을 조금이나 잊게 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마지막 곡으로 닐로의 바보 들으시면서 토요일이 좋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11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